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9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부터 보면은 지난주에 M2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보시면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보다 계속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도 하락했고 실업률은 증가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돈 푸는 게 크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조짐까지 실업률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10월이 되고 그때부터는 뭐 돈 써도 11월 달 이후에 선거 이후에 지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쓰기가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장이 하락하고 뭐 침체에 빠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레드북 소매 판매가 역시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가게에서 실질적으로 수입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해서 소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계속 돈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고 또 정부에서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면 시장이 이제 0.5%에 맞춰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거의 3.9%고 선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약 0.1%포인트 낮습니다. 그래서 3.8 정도에 지금 하고 있고요. 9월달이 또 내만의 날이 다가오는 달이죠. 그러면 거기서 채권 쪽은 뭐 미결제 약정 줄고 잘 롤오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미결제 약정 증가하는 걸 보면 상승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리도 지금 다 내려와서 금리가 내려오면 이제 주택시장도 서서히 거래가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기존 주택 판매 같은 쪽에서 늘면서 금리가 내려오면 또 어느 정도 내려와서 3%대로 가면 리파이낸싱도 또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걸로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케이스 실러 미국 대도시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인데 0.4%, 3%이 정도는 뭐 평년 수준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렇게 보통 0.5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금리까지 내려오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좀 많이 가격이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그러면 물가 지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가도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안 좋죠. AI가 미국도 사람들 많이 대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생산성 지표 발표되는데 그 지표를 보면 아마 좀 이런 AI가 시장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속적으로 아마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아마 이쪽 많이 이런 수당을 청구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 그리고 GDP인데 3.0%입니다. 3% 보통 이제 예측을 약 2%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로 쭉 나오면서 시장이 뭐 이제 침체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침체 조짐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순이익과는 상관없는 기업이 힘들어서 뭐 해고를 하는 게 아닌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게 그런 부분이죠. 기업들이 힘들어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보다는 AI에 더 의존하는 그런 기업 구조가 지금 미국에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내구재 주문인데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소비가 확대되고 그러면 기업도 오히려 이렇게 나쁠 게 없죠. 그러면 GDP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금리까지 내리면 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내구재 주문도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개인들 소비하는 저렇게 내구재 같은 거 뭐 3, 4년짜리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물가 지수는 오히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0.1%입니다. 0.16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 이러면 월 단위로 0.16이면 연 단위로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말한 거의 2%에 들어가고 2%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단위로는 이게 계속 더 2%에 수렴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오히려 훨씬 더 금리 인하할 백그라운드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2년물 채권 선물 보면 시장은 3.9인데 지금 벌써 채권 선물은 3.8에 가 있고요. 지수는 내려왔다가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상승형 행보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인하도 목전에 두고 있고 실업률과 이런 것들이 뭐 점점 시장에 확실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일도 없지만 크게 이제 급등하고 그런 게 없죠. 시장에 AI 산업 제조업이 지금 침체지만 AI가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AI가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1년치 EPS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15에서 120인데 이 정도면 뭐 적정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퍼를 37로 봤을 때 퍼는 계속 지난 한 거의 1년간 계속 37 기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20 넘어가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한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 EPS 증가를 30%, 20%이 정도로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0% 조금 더 나온 모양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대장주도 거의 이제 서서히 시간을 두고 EPS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내리면 시장은 이제 뭐 거의 다 서서히 이제 추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소비자 물가는 이제 2%대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께서 자신감 있게 금리를 적용할 때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재무부는 유동성 공급 다시 시작하고 2년물 채권 금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3.9로. 9월 중에 당연히 이제 금리 내리면 단기, 장기물 역전 현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유동성이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도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가 지금 이렇게 AI 덕분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생산성 지표에서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기업 편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실업률을 제외하면 다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이제 AI가 서서히 기업에서 이제 생산성 부분의 말단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EPS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주도 상승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